오늘 참 우리 대한민국 또 사법부 역사상 또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 같은데 그동안 좀 기대했던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의 재판이 또 연기가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그 재판이 크게 보면 이제 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공직자 선거법의 파기환송심이 있고 또 대장동 재판 관련된 어떤 그 패키지가 있죠. 그 다음에 위정교사가 있고 대북 송금이 있고 또 법카가 있는데 그 이제 그동안 지금 그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그리고 대장동 위정교사 이 3가지 사건은 법원에서 미리 이제 들어누워서 지금 무기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 대북 송금 그리고 법카 관련된 것은 아직까지 이제 연기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재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또 해당되는 어떤 법원을 좀 응원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또 마침 또 준비기일까지 열렸어요. 네. 준비까지 네. 열리가지고 이 법카 관련된 건 우리 PD님 한번 좀 띄워주시죠. 법카 관련된 것은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것보다 이렇게 했는데 좀 전에 4시 반인가요? 네. 관련해서 법카 유형 재판도 법원이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 네. 무기 연기를 했는데 근데 그 연기 사유가 뭐냐면 이제 대통령으로서 직무 집행의 어떤 뭐 안정성, 연속성 뭐 이런 어떤 이유를 들면서 해당 법원 이제 재판부에서 이제 연기를 했습니다. 이게 참 그동안 우리가 이 그 쌈창소 구시타에서도 계속 그 지적을 해왔습니다만은 이 헌법 84조의 이 문제는 기존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이제 소출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의미로 네.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게 허영 교수를 비롯한 많은 헌법학자들의 이제 의견이고 만약 재판부에서 그런 생각이 있다면 본인들이 단독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이것을 의견을 묻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지레짐작으로 서울고법부터 해서 파기환송심을 무기 연기시키고 뒤따라서 대장동 위정교사이 되니까 이제 또 법카까지 이렇게 또 재판을 사실상 좀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제 명실상부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정말 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구나 하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또 한 번 참 엄청난 어떤 충격과 그리고 신뢰성이 상실된 결정을 내렸다. 대단히 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법치주의로 봤을 때는 좀 슬픈 날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후보자이던 시절에 또 본인이 정치인으로 활동하던 시절에 항상 외쳤던 게 그 우리 국민의힘 쪽 보수 우파 쪽 대통령들이 뭔가 문제가 휩싸이게 되면 대통령도 죄가 졌으면 대통령도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던 연설을 해오던 분이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재판 정지에 대해서 이런 반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억울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대한민국이 저는 약간 신분제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직업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누구는 재판을 받고 누구는 재판을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헌법 84조는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 의하면 법무부가 발간한 주석서에 의하면 헌법 84조의 소추는 형사상의 기소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기소는 이미 된 거거든요. 제가 준비한 그 서거석 그 교육감 사건 기사 혹시 있으면 하나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서거석 그 전북 교육감이 지난주에 당선 무효형으로 벌금형 확정이 됐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분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입니다. 이 서거석 사건에 공직선거법도 있고 위증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 5개의 재판 중에 2개가 여기에 관련되게 있어요. 그래서 저 사건에서는 위증을 했던 저 그 친인척들이나 관련자들은 위증죄로 지금 처벌을 받아가지고 전북대학교 교수입니다. 전북대 국립대학교 교수가 위증죄로 처벌을 받아서 지금 교도소에 수감됐고요. 그러한 와중에 본인도 재판이 계속 진행되었던 거예요. 진행돼가지고 벌금을 받고 확정이 됐는데 자 그러면
전라북도 교육감도 사실은 전라북도 도민들이 뽑은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뽑은 사람이죠. 이 민주적 형평성에 이러한 그 투표한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재판을 진행하거나 진행하지 않거나 이 형벌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죄를 졌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나서 법불 악의인 거죠. 법은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나서 누구나 적용돼야 되는데 지금 저런 분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나도 똑같은 죄목인데 나도 우리 도민들이 뽑아서 당선됐는데 누구는 재판이 정지되고 누구는 진행되고 또 정지된 것도 보니까 헌법 84조를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해석이 난무하던데 해석도 하지 않고 법원이 알아서 그냥 기어 누우면서 야 그냥 정지하자라고 해서 하는 게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너무 유사해요. 저 사건이. 네. 왜냐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네, 지금 본인이 나는 그런 기억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본인이 거예요. 김문기 이제- 모른다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렇죠. 네. 본인이 이제 대학 총장 시절에 동료 교수를 폭행한 적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한번 이제 유죄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런 적이 없다라고 잡아뗀 거예요. 네. 잡아뗐더니 그게 이제 허위라 해가지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벌금 500만 원 확정이 돼가지고 당선 무효가 됐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지존 입법, 그러니까 권력자에 따라 가지고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는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자, 전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 도민들이 뽑은 이제 선출된 권력이 전북 교육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판 그대로 진행돼 가지고 당선 무효 확정돼 가지고 선출직 전북 도민들이 뽑아준 거를 전부 네. 다 박탈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법을 어긋난 그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한 거죠.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다. 예외의 근거가 지금 어디 있죠? 없습니다. 헌법 11조는 오히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을 나누는 거, 지존 입법을 하는 거, 이건 굉장히 국민들에게 세상에 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오히려 광고하고 홍보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 되는 거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따라붙을 거예요. 왜냐면요, 전국에 있는 모든 광역단체장 또는 교육감 또는 국회의원 등등 해가지고 계속 임기 중 선출되고 나서 대법원에서 확정돼가지고 당선 무효된 게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때마다 이재명 대통령 얘기가 또 나올 거다 말씀드립니다. 이제 대통령이 임기 중에 그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에 대해서 저희가 몇 번 다뤘지만 저는 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소출하는 게 우리 강 변호사 이야기를 한 것처럼 분명히 헌법 주석서에 기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건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계속 진행 중인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헌법 69조인가요? 거기에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재판상 기타했던 사유로 거리됐을 때는 재선거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지속돼야 된다는 것이 헌법에 이미 규정이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재판을 받아서 확정 판결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대북송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화영이라든지 또 백현동의 김인섭이라든지 또 위정교사의 김진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미 다 유죄 판결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사건들의 몸통인 이재명 대통령만 재판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명백히 법앞 평등이라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대원칙을 위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기존의 재판은 계속 지속돼야 되고 혹시 재판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헌법재판소에 한번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미리 아예 이제 그냥 누워버려서 그냥 네. 무기 연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지금 훼손하는 건데 이 모든 사안의 발단은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이에요. 왜? 맞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 자판. 파기 자판도 그렇고 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각 재판부에서 재판을 계속할지 여부를 판단할 거다 이야기했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그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대법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당연히
정해서 통일된 입장을 밝히는 것이 통일된 그렇죠. 입장을 맞습니다. 정하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그거를 각계 어떤 재판부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책임을 떠넘기듯이 한 것인지 파기 재판을 하지 않고 파기 환송을 한 것이나 또 대법원에서 각 재판부의 결정을 미룬 것은 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법정 안정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떠한 법률안에 대해서 각 지방법원마다 형량이 다 다르고 지방법원마다 해석하는 게 다르면 이러면 범죄자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조금 더 형량이 낮은 곳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렇죠. 뭐 이렇게 우기게 돼요. 이게 법정 안정성이라는 거는 대법원에서 이 틀을 잡아줘야 되는데 양형 기준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그런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해라. 요거는 좀 책임을 회피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